안녕하세요. 저는 미지센터에서 뿌리 깊은 세계유산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현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어요. 미지센터에서 막 발간했는데요. 뿌리 깊은 세계유산 핸드북 내용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간단히 살펴볼게요. 세계유산 하면 역사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진지한 사진을 보통 많이 떠올릴 텐데요. 오래된 것들도 세계유산이지만 오래된 것만 세계유산은 아닙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유산은 우리가 과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인 동시에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미래의 우리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에요. 먼저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예를 들어볼게요. 이 마을은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들이 어떤 집과 학교에서 생활했고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당시 삶의 흔적들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세계유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니고 있는 학교와 내가 매일 먹고 자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와 집 그리고 손때 묻은 책상까지도 잘 보존된다면 언젠가 오늘을 알려주는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계유산은 우리 삶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 가면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계유산을 상징하는 세계유산 엠블럼입니다. 이와 같은 표지판을 보게 된다면 그곳에 세계유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엠블럼의 곡선과 각진 모서리 그리고 그 둘을 잇는 다리는 세 종류의 세계유산을 의미해요. 먼저 모서리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곡선은 자연유산을, 각진 사각형은 문화유산을, 이 둘을 잇는 다리는 복합유산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를 거쳐 숭례문을 국보로 지정하는 것처럼 세계유산 또한 매년 여름 유네스코 세계유산 회의를 거쳐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고 있어요. 세계유산 회의에는 세계 각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사적으로 뜻깊은 장소, 보존해야 할 건축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 그것이 인류에게 왜 소중한지, 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발표합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이 있다면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자고 의견을 모으기도 합니다.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뿐 아니라 폭포와 같은 자연유산도 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걸쳐져 있는 이과수 폭포도 세계유산입니다. 세계유산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기념물, 건축물, 유적지 등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인류가 모두 함께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인데 다마스쿠스의 고대 도시와 타지마할 등의 유적지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자연유산은 자연기념물로서 위험에 처한 동물 및 생물이 살고 있는 곳, 보호가 필요한 자연유적지 등 지질학적으로나 과학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입니다. 자연유산으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안동굴이나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산을 말합니다. 짱안 경관단지나 괴레메 국립공원과 카파도키아 바위 유적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글과 춤은 세계유산이 아닙니다. 세계유산은 1972년에 합의한 세계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목록에 다양한 유산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글과 춤과 같은 형태의 유산은 세계유산 목록에 없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세계유산은 사원, 유적지 등 이리저리 옮길 수는 없는 부동산만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승무와 같은 무형 문화재가 한국의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유산으로 지정되듯이 글과 춤도 유네스코 지정 유산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유산뿐 아니라 세계기록유산과 무형 문화유산도 우리가 함께 보존해야 할 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총 14개의 세계유산이 있어요. 석굴암과 불국사처럼 경주 토암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문화유산도 있는 반면에 학교 가는 길에, 친구와 함께 놀러 가는 길에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길에 마주칠 수 있는 문화유산도 여럿 있어요.
특히 서울에는 도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종묘, 조선왕릉 등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아니면 가족 나들이로 청계천길 따라서 한 번쯤 걸어보셨나요? 광화문 광장 한켠에서 시작되는 청계천을 따라서 한강 반면으로 걸어가다 보면 전자상가들 사이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세운상가가 보일 거예요. 세운상가 입구로 들어가 다시 세운 광장 쪽으로 나 있는 복도를 따라 앞으로 쭉 가면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 종묘가 나옵니다. 조선시대가 배경인 사극 드라마에서 한 번쯤 전하, 종묘사직을 생각하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를 모시는 사당이에요.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사당을 조선 왕조의 근본으로 여겼기 때문에 종묘사직이라는 말은 곧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종묘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정전과 영령전이라는 두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선 왕조가 500년에 걸쳐 길게 이어지는 동안 총 7칸이었던 정전은 신실에 모셔야 할 신주의 수가 늘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렇게 건물을 옆으로 늘렸어요. 정전을 만든 후 영령전도 새로 지었는데요. 왕의 신주 35위, 왕비의 신주 48위를 모두 모실 수 있는 지금의 규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면만 길이 101m에 달하는 정전의 웅장한 모습은 여러 번의 중축을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혹시 선릉 들어봤나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선릉역은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쭉 뻗은 테헤란로를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은 금방 선릉역이 나옵니다. 고층 빌딩이 줄지어 서 있는 테헤란로에서 딱 5분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 선릉과 정릉이 펼쳐진 낮은 언덕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은 이곳 선릉과 정릉뿐 아니라 서울 시내와 근교 곳곳에 있어요. 조선의 첫 번째 왕부터 마지막 왕 순종까지 역대 왕과 왕비의 무덤은 총 42기인데 북한에 있는 왕릉 2기를 제외한 남한에 있는 40기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왕릉 40기 중에는 왕뿐만 아니라 사후에 왕으로 추대된 왕의 무덤도 있는데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자주 접하는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묘도 화성 6릉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왕릉은 조선 왕조의 역사를 빼곡히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국의 세계유산에 대해 핸드북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한국의 세계유산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면 밑에 적어놓은 핸드북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